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되고 나니까 아주 사람들 신이 났습니다. 평당 3억 찍기 전에 사자 매수세가 반포로 몰려들고 있다고 하죠. 지방 거주자들 물건도 안 보고 계약금을 보내고 집주인들 더 가격이 오를 거라고 기대해서 매물을 회수하고 있다. 또 토어제랑 관계없는 지역들까지 키 맞추기에 나섰다 이러면서 부동산 경기 전반적인 침체 국면이지만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 기사로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실 같은 경우 이제 30억이 기준이 됐죠. 일제히 2, 3억씩 호가를 올렸고 최근에 리센츠가 31억에 팔렸다 이런 얘기가 돌고 나니까 배짱을 튕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집주인이 호가를 너무 올려가지고 가격 저항감이 커서 거래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라는 얘기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엄청 커졌고 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초, 반포 이런 데 곧바로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 잠실 한번 찍고 간다. 그래서 잠실 30억이면 지금도 싸다. 이렇게 집주인들 생각하고 버티고 있지만 실제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압구정의 아파트도 70억이 넘게 팔렸다. 이런 기사 또 나왔죠. 산 사람 보니까 박수홍 부부가 샀다고 합니다. 자기 자본 45억에다가 25억을 빌려가지고 70억 넘게 주고 압구정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매입했다라는 기사 때맞춰 나오고 있어요. 토어제가 풀렸다고 하니까 강남 신고가 기사가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잠했던 상승론자들 다시 오른다라는 얘기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도 없고 경기도 어렵고 사줄 사람이 없는 시장인 거 확실합니다. 박수홍 같은 경우 91년도에 데뷔해서 전 국민이 아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도 전액 현금 주고 살 수 없는 수준으로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 집이 압구정에만 1만 가구 넘게 있어요. 또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수많은 지역에 수만 가구의 아파트들이 이미 있는데 이걸 정말 그 가격에 모두가 사줄 수 있을까요? 서울의 총 아파트 수 23년 기준에서 175만 가구가 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여기에 강동까지 합치면 43만 가구의 아파트가 지금 적게는 20억, 많게는 4, 50억을 기대하면서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호재가 터져서 이 가격에라도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모두가 그 가격에 팔 수 있는 시장 결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부자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1% 안에 들려면 자기 집까지 포함해가지고 30억, 40억은 있어야 하죠. 이게 상위 1%의 자산 수준입니다. 10%로 가면 현격히 떨어지죠. 10억 정도 있으면 10% 안에 들 수 있어요. 금융자산 규모로 살펴보면 10억에서 100억 미만 갖고 있는 사람이 42만 명, 그리고 100억에서 300억 미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만 9천 명입니다. 300억 이상 초고 자산가는 10,000명 정도 돼요. 이들 집도 가지고 있고 투자용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현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10억 초과 고액 예금, 전체 예금의 50%를 차지하는데 그중에 80%는 법인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만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자산이 10억이면 10%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들도 갖고 있는 현금은 수억에 그칩니다. 집 사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소득분위 5분위, 즉 상위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주담대 대출의 90% 이상을 활용해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왔어요. 지금 언급된 지역에 그 가격을 치를 수 있는 사람 상위 0.1%, 상위 0.5% 이내여야 합니다. 이들 또한 그 가격을 주고 고가의 아파트를 사려면 돈을 빌려야만 가능한 시장이에요. 전국을 대상으로 금융자산 10억 이상이 46만 명 정도 되죠. 압구정 70억, 반포 100억, 잠실 30억, 이건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이 금액들 닿을 수도 유지될 수도 없는 가격입니다. 이미 그들은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외에도 투자 목적의 부동산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부동산 말고도 다양한 투자 대상이 존재하죠. 지금 자산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부동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주는 투자 대상들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언제 재건축이 될지도 모르는 아파트를 70억, 100억 이렇게 주고 샀다? 이건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일반적일 수 없습니다. 1%를 제외한 나머지 리그들을 살펴보면 이미 가격 하락은 진행 중입니다. 지금 1억 남짓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들이 이 아파트 시장을 계속해서 지지해 줄 수 없음은 명백해요. 투자의 대상으로 많이 삼았던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 보면 계속해서 하락 중이죠. 행정수도 이전, 의회 이전, 온갖 개발 호재로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에 투자를 했습니다. 10억을 호가하던 집이 지금 반토막이 났지만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에요. 직장인 A씨 20년에 세종 아파트 투자했죠. 10억을 주고 중심가에 있는 신축을 매입을 했는데 지금 5억대까지 떨어졌어요. 단기간에 부동산 호황을 타고 수많은 주택이 공급이 됐고 여기에 투자하면 돈 번다 투자 수요까지 가세해서 이 물량들을 떠안았는데 유지를 못하니 매물은 쌓여가고 가격은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 미친 듯이 올랐었죠. 20년도의 기사인데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종시는 뜨거웠어요. 각종 개발 호재 이야기하고 풍선 효과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내 집을 사줄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믿으면서 이 시장으로 뛰어갔기 때문에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랐어요. 50년 동안 일어난 모든 변화가 10년 안에 세종시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온갖 개발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세계적인 수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지만 결과는 반토막입니다. 집값 상승이 계속되니까 분양가 계속 올랐고 그렇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아서 시세보다 싸고 또 청약에 제한이 없으니까 이거 투자하면 돈 번다 이런 광고 계속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신규 분양단지 당첨되면 수억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 이거 분양받아라 이렇게 떠들었던 게 3년 전 얘기예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지역이고 당첨돼서 넘기면 수억을 벌 수 있다 이런 로또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갔고 집값을 띄웠던 거 그게 3년 전인데 그 가격에서 지금 반토막이 났지만 거래 안 되고 물량은 쌓여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 있었던 것 신고가 얘기로 사람들의 심리를 지지했기 때문이죠. 취소된 거래 중 절반 이상이 신고가 거래 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거 바로 세종이었어요. 뜨거웠던 만큼 그 침체의 골은 깊게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8억 하던 거 가까스로 5억에 팔렸지만 후속 거래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 전매 제한 없다, 각종 개발 호재 이를 통해서 수많은 아파트를 팔아먹고 여기에 확인할 수도 없는 신고가 계속 찍어대면서 투자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갔지만 결과는 수요는 존재하지 않고 가격은 떨어지는 이 과정을 겪고 있어요. 집은 누가 살아줘야 의미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누가 사주나요? 안 사주니까 이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 송도가 그 예입니다. 집값 광풍이 불면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니까 대출 가능하다. 또 분양가 좀 비싼 것 같지만 엄청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니까 무조건 확정 프리미엄이 가능하다. 송도의 수많은 아파트들을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부동산 상승론자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 안전 프리미엄이 얼마다 이런 광고 엄청 많이 찍어댔죠. 그렇게 띄웠어도 돈이 없는 현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금 낼 돈 대출 받는 거 이런 거 안 되고 정말 이 정도 가격이 될까? 일단 넣어봤다가 되고 나서 생각하자. 미계약이 35%나 나왔고 계속해서 이 물건들 팔아서 이 물건 가게한테 떠넘겼던 게 현실이죠. 그랬던 송도 가격이 하락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각종 대책이 나오고 사람들의 심리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사면 또 돈 벌지 않을까? 들어가는 사람들 생겨난 시기 작년 재작년에 겪었습니다. 그 시기에 또 수많은 펌프질이 있었어요. 반토막을 버텨냈더니 다시 10억을 찍었다. 23년도 기사입니다.
국민평형 10억 클럽, 수도권, 서울과 먼 지역이지만 GTX 호재를 타고 10억 클럽, 20억 클럽 이런 데 가입했다고 그렇게 떠들어댔던 지역들 가격이 빠지다가 심리가 살아나니까 다시 올라가고 있다. 펌프질하는 기사 계속 나왔어요. 송도, 동탄, 안양에 실거래가 10억이 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고 가격이 바닥을 찍고 회복세를 보인다. 지금이라도 집 사라.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람들 움직이지 않는 시장에서도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뛰어들게끔 만들었어요. 송도의 아파트 10억이 넘게 팔렸다. GTX 호재의 동탄 10억 클럽에 다시 가입했다. 안양시도 10억 클럽에 복귀했다. 부천도 10억을 넘겼다. 부산, 대구 이런 지방도 10억을 넘기는 아파트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송도 자이더스타 분양가가 9억 5천이 넘었었죠. 이거 꾸역꾸역 다 팔아치웠고 이게 신고가 찍었다. 이런 얘기로 사람들의 심리를 붙들어 뒀지만 지금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평균 분양가에도 못 미치죠. 매물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10억이 넘는 고가 거래가 활발하다. 연예인 셀럽도 많이 살고 있다. 그래서 분양권 가격도 오르고 있다. 사람들의 심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댔지만 불과 반년 만에 마이너스 P를 기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까 송도 자이더스타 9억 5천대에 분양했는데 10억이 넘게 손바뀜이 이루어져서 10억 돌파했다. 여기 기사에 나오는데 지금은 마피 1억입니다. 불과 6개월밖에 안 됐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억까지 붙었지만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송도에 수많은 아파트 분양하고 있다고 했죠. 인근의 SK뷰 여기도 마피만 7천만 원입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여기 또 마피 8천만 원대에 붙어 있죠. 이런 매물들 단지마다 쌓여 있지만 소화는 안 됩니다. 과다한 아파트 입주 물량 계속되고 있죠. 적정 수요가 15,000가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해 올해 3만 가구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 전에도 계속해서 물량이 공급되어 왔습니다. 오션뷰의 최첨단 아파트 아무리 프리미엄을 강조해도 결국 그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은 필연적입니다. 예전에 형사정책연구원 이야기 했었죠. 신고가 취소, 담합 등으로 끌어올린 집값 그리고 그 가격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출을 끌어안으면서 누군가에게 폭탄 돌리기 하면서 거품을 유지해왔던 시장입니다. 2015년 가격만 지켜도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2015년 가격으로 집값은 조정받고 있어요. 송도 예를 들었는데 준신축 아파트도 반토막이 나고 있죠. 분양돼서 이제 지어지고 있는 집들도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미 공급된 집들도 엄청납니다. 12억에서 7억, 6억, 5억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소개된 아파트 2020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21년 초에 10억에 거래됐다고 했는데 현재 5억에도 거래 성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가격에 손해가 너무 커서 매도를 포기하고 임대로 돌린 사람도 많다. 그나마 임대가 나가면 다행이지만 4, 5년 지난 아파트보다 당장 입주해야 되는 아파트 이런 곳으로 전세 수요를 뺏기다 보니까 이마저도 녹록지 않고 그러니 처분하는 사람들 가격을 낮춰서라도 이 시장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더샵 마리나베이 이거 22년도에 12억을 찍었던 아파트인데 6억 언더로 겨우 팔렸어요. 20년에 입주했다? 이게 준신축인가요? 신축이죠? 그런 아파트들도 벌써 소외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25,0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 지역 가격의 하락폭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안 팔고 버틴다? 못 버티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전세가가 1억 5천 빠졌어요. 전세가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12억에서 6억이라도 자기 돈 손해 보더라도 남의 돈 갚으려면
처분해야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런 현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7년 전 가격과 비교해서 1억 정도 차이 나죠. 아직도 가격이 높으니까 거래량 되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가 11억을 찍었던 아파트니 여전히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만 시장의 수요와 일치하지 않으니까 거래는 안 되고 그냥 물려 있는 거예요. 송도 그 바닷가 쪽으로 지금 수많은 아파트들 신축이 입주 중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개발됐던 송도의 아파트 여기 같은 경우 18년 6개월 전 가격과 4천만 원도 채 차이가 안 납니다. 2006년도에 5억 5천 했던 아파트 현재 5억 8천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광고하고 팔려고 하는 아파트 이런 것들이 아닌 아파트들은 과거로 돌아가 있습니다. 아직 2018년 가격 수준까지밖에 안 떨어졌지만 앞으로 공급이 계속되고 있죠. 안 팔리는 아파트 쌓여가고 있고 인근에 경쟁이 될 수 있는 곳에 수많은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17,000가구도 또 공급이 되죠. 인구는 줄어들고 아파트는 계속해서 돈 된다고 만들어냈으니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서 집이 안 팔리고 있고 이러니 가격은 계속해서 조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기 신도시도 인천에 있죠. 계양 테크노밸리에 17,000가구 이것까지 포함해서 5만 가구 정도 공급 예정입니다. 검단 신도시도 인천에 있죠. 김포 한강 신도시와 맞닿아 있는 검단 신도시 여기도 공급이 엄청나게 됐을 때 영끌들 가서 이거 분양받고 전세 놓고 지금 유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전세 끼고 유지할 수 있는 상황 그리 오래 지속될 수 없으니 매물을 던지고 물량은 쌓여가고 있어요. 제목에서 70% 빠진 지역 이렇게 어그로를 끌었는데 그런 지역 실제로 있습니다. 이거 20년도의 기사인데 안 뜨거웠던 지역이 없었죠. 대전, 대구, 광주 이런 데도 뜬다. 부산, 울산, 경남 여기도 뜬다. 부동산 큰손들이 지방으로 가서 움직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집값 계속 오르고 있다. 2020년도 이런 얘기들에 우리는 현혹되어 있었어요. 부울경으로 투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이 지역 경제 기반 조선업이죠. 조선업 회복세를 보이고 호황을 보이니까 여기서 돈 많이 받는 사람들 좋은 아파트를 원할 거고 그러니 분양받으면 그들한테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니까 투자해라. 수많은 아파트들을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안 팔리니까 이제 할인 분양하고 있죠. 새 아파트 9평이 1억 6천에 나왔어요. 반값 세일에 나섰죠. 이 아파트 이미 준공한 지 8년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분양이 안 된 미분양 물량이 있어서 최초 분양가 대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매물을 내놨습니다. 포스코에서 지었죠. 지방에서 대기업 브랜드 많이 안 달고 하니까 이거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다. 부동산 화랑기에 2억 넘게 이 물건들을 팔았어요. 최초 분양가 2억 9천이었죠. 지금 가격 1억 6천에 내놨습니다. 이 가격에라도 팔지 않으면 자금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가격에 내놓은 거죠. 지금 전세 시세가 1억 2, 3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만 있으면 집주인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 나오고 있는 매물 가격 수준이 분양가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조선업 호황에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아서 3억도 안 하는 가격이니까 충분히 누군가 그 가격에 사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축이든 신축이든 수요가 사라진 상황이고 아무리 할인을 하더라도 안 팔리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해당 아파트 위치 지도를 가져왔는데 거제의 이 아파트 여기 옥포동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아래쪽에 주요 아파트들이 모여 있고 학교도 이쪽에 있고 여기가 더 중심이죠. 근데 지금 8년 만에 반값 분양 중이라는 아파트 뚝 떨어져 있습니다. 새 아파트를 좋아한다. 입주 10년 이내의 아파트로 필터링을 해보면 이렇게 찍히죠. 여기 왕관 쓰고 있는 이 아파트 시내에 있는 새 아파트가 2억대입니다. 근데 이걸 3억 가까이에 분양하려고 했으니 안 팔리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와 보면 지금도 분양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빨간 거 보이시죠?
이거 보면 지방 미분양이 해소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4억대에 분양하고 싶어 하죠. 주변 아파트 가격 보면 1억에서 2억대입니다. 이 지역을 수요하는 사람들 1, 2억대 이것도 지금 버거운 사람들인데 이런 지역에서 신축이라는 이유로 4억을 받고 팔려고 했으니 미분양 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분양한다는 아파트보다 더 시내에 가까운 아파트인데 9년 차죠. 여기 지금 매매가 1억 6천입니다. 큰 메리트 없어요. 이 아파트 입주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격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가격보다 1억 5천이나 낮죠. 이거 분양받은 사람들 2억 5천, 3억에 받았었고 그 이후로 분양가보다 금액을 내리지 않으면 팔리지가 않습니다. 현재 가격 2015년 가격보다 1억 5천이 빠진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그 거래도 빈번할 수가 없겠죠. 거제의 또 다른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주죠. 1억도 안 합니다. 이런 오래된 아파트 20년 전 가격 수준과 동일해요. 풍선 효과 운운하며 시장이 뜨겁다 얘기했던 그 순간 급격하게 올랐었지만 유지될 수 없으니까 그냥 20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거제의 아파트 여기도 마찬가지죠. 2009년 이때 가격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지방의 DSR 완화해준다고 효과 있겠어요? 1, 2억 하는 아파트 이런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에 4억에 분양하려는 아파트 당연히 미분양 나고 있는데 이걸 대출을 풀어준다고 과연 해소할 수 있을까요? 부채의 한계 상황에서 원칙을 깨면서까지 이걸 하려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방의 중공업 미분양 사주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CR리츠 세워가지고 중공업 미분양 3,800가구 매입하는 거 이거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의 미분양이 7만 5천 가구입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미분양까지 고려하면 1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하는데 3천 가구 사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2015년의 가격이라도 지키려는 노력 빨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가격 지킬 수 없는 이유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집을 샀던 거 빌려서 샀죠. 대출이 나와야 집을 사죠. 금리 내리고 은행이 무한정 대출해 줄 거다. 이런 장밋빛 희망들을 갖고 있지만 최강 금리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은 요동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 내리는 시장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혼란 상황, 경기 침체의 문제, 그런데 대출에 대한 규제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 집 살 돈이 없습니다. 집 살 돈도 없고 이미 분양받은 집값 치를 돈도 없습니다. 또 안 팔리는 집들도 쌓여가고 있죠. 수도권도 빈집이 넘쳐나고 있어요. 입주 3년이 돼가는데 아직 절반도 안 살고 있는 아파트 부천의 이야기입니다. 여의도 목동까지 차로 20분밖에 안 걸리는 사실상 서울과 같은 지역이다. 그래서 국민평형 7억에 분양했는데 일부는 분양했지만 여전히 미분양 물량 떠안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 1억 2천까지 할인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빈집은 팔리지 않고 있어요. 경기도 미분양 주택수 13,000가구 정도 되죠. 중공업 미분양도 거의 5,000호 가까이 됩니다. 미분양 주택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돈은 1억도 안 갖고 있고 대부분 집으로 가지고 있죠. 기존 주택이 팔려야 집을 살 수 있고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버티면 더 떨어질 것 같은 집 사줄까요? 자금 여력이 되는 사람도 안 움직이고 시장은 멈춰 버렸습니다. 이거 제 가격에 분양받은 사람들 팔 수 있나요? 1억, 2억, 수억을 낮춰서 마피로 내놔도 매수 문의조차 없습니다. 대출 이자라도 내려고 임대라도 주고 월세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그 가격엔 들어와 줄 사람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집 사줄 돈이 없고 대출도 안 됩니다. 소득은 늘어나고 있나요? 우리나라 GDP 흐름 보면 제자리죠? 환율 감안하면 성장은 멈춘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이제 짜장면 한 그릇 14년 4,500원에서 7,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소득은 그대로고 부채는 쌓여 있고 물가도 치솟아 오르는데 자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돈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데 남들이 산 것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그 집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펌프질 계속되어도 그 가격을 지키지 못하고 가격은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런데 강남 상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려가지고 오른다?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15년 가격도 못 지키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강남은 그렇지 않을 거다? 심리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에 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풀리면 집값 오른다? 막히면 집값 오른다고 했던 게 21년도 일이죠. 집값을 되레 올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규제를 하면 할수록 더 사고 싶어 해지고 그래서 가격은 더 뛰고 있다. 21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 하고 나니까 오히려 재건축 확실히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그래서 그 지역의 아파트 값은 더 오르는 신호라고 얘기했던 거 지금 이 지역이 해제됨으로써 더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고 떠드는 같은 언론들의 이야기죠. 반대의 현상을 가지고 동일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진행하고 나니까 음마 잠실 이런 데 오히려 신고가 찍고 있다.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더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떠들었던 거 규제를 시작할 때 했던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규제가 풀리니까 또 다시 집값이 오른다고 또 떠들고 있는 거죠. 결국은 심리를 위한 겁니다. 강남 상구마저 무너진다? 부동산만 믿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패닉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심리를 지지하고 또 빵꾸난 재정, 자산 있는 사람들한테 돈 걷어서 메꿔야 하겠죠.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 경매, 악성 미분양은 속출하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데 매물은 쌓여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강남 3구마저 무너지면 큰일 나겠죠. 둔촌주공 구하기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서울의 매물이 9만 2천 가구가 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7만 가구 수준이었던 게 소화가 안 되고 9만 채를 넘어서서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이 심리마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심리를 부양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규제할 때는 규제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하고 해제할 때는 호재라고 떠듭니다. 그리고 그 베이스는 항상 공급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누르면 풍선 효과 때문에 오른다 이야기하고 내릴 때는 양극화라고 떠들면서 계속 집값은 오를 거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현실은 20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잠시를 30억 주고 산다고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소외된 지역들은 여전히 집값의 조정이 진행 중이고 조정된 집값에도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하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